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뭐지? 소셜. 이거 소셜 라이브.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브.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의사 복수로 주소 들어오세요. 소셜 라이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래 앉아 있지 못합니다. 바깥에 아이유 씨가 사진 찍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그렇고 제주도를 두 사람이 다 갔다 왔잖아요, 취재하고. 예, 함께 갔다 왔습니다. 그 어떻게 이 내용을 파악했는지는 제가 질문을 안 하는 게 낫죠.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해도 됩니까? 네. 그럼 어떻게 알았습니까? 정혜성 씨가 먼저. 이거 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다스 임원들, 핵심 임원들이죠. 제주도의 땅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 지금 시가로 치면 합쳐서 한 600억 원 정도. 근데 그 땅을 사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시기나 과정 같은 것들이 매우 좀 미심쩍고 의혹이 가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알아냈죠? 두 기자 중. 정혜성 기자가. 아, 그런가요?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이제 처음에 다스 관계자들이 김성우 전 사장이 제주도에서 감귤 농장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집 주소를 찾다가 우연찮게 집 주소를 구하게 됐고. 아까 나온 그 네. 지역이 감귤 농장이 워낙 많은 지역이라고 들었는데. 귤 근처에 다 귤 농장이거든요. 네, 호근동 쪽에. 그래서 집 주소를 떼고 그 옆에 땅에 등기를 뗐더니 이제 김성우 전 사장의 명의가 나오면서 한번 떼보자 했는데 계속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호근동만 당신은 알고 있었는데 호근동 가서 취재를 하니 그리고 강정동에도 땅이 대규모로 있다라는 걸 듣고 이제 강정동까지 취재를 하게 된 거죠. 그러게요. 그건 좀 더 뭐랄까 여러 가지 인과관계 좀 따져봐야 되지만 특히 강정동 쪽은 아시는 것처럼 해운기지 들어서고 그러면서 그 근처가 이른바 개발기대 때문에 굉장히 많이 땅값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이 땅을 사들인 건지도 좀 더 알아봐야 되고 그럼 뭐 검찰이 만약에 이 부분을 조사한다면 조사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 부분은 그런데 조금 애매한 부분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인 게요. 2000년, 99년 이럴 때이기 때문에 처음에 땅을 매입한 시기가요. 근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강정동 인근이 개발되는 그런 시점에 그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땅을 되판다든지 이렇게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일도 분명히 있었고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그 인근의 호재가 강정마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리조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도 좀 연관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앞서가서 넘겨짚을 필요는 전혀 없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저희들 얘기하는 합리적 의구심 이런 것들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취재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넘겨짚을 필요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좀 저희끼리 공유를 하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나경 앵커가 좀 더 진행을 좀 해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저희 오대영 기자와 제가 진행하는 팩트체크 소셜 라이브를 할 차례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새해 들어서 이제 처음 찾아뵙는 거였기 때문에 나름 이제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랄까? 새해 인사를 또 준비를 하기도 했는데 좀 아쉬워요. 두 분 혹시 뭐 새해 인사 서로 나누셨나요? 저희는 뭐 그냥 매일 보는 사이라서요. 아, 그래요? 네, 저희끼리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말로 서로 새해 인사를 하기가 좀 쑥스러워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로 이제 문자로 하거나 글로 이제 보내는데 말로 하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보고 시청자분들하고도 눈을 보고 좀 새해 인사를 하는 게 좀 더 따뜻하다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딱 일주일 전에 대통령 그 신년 회견 있을 때에도 대통령이 한 신년사 같은 경우에도 저는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날 오전에 저는 이제 저희 보도정보 시스템에 그 전문이 올라온 거를 글로 먼저 읽고 그 1시간 넘는 분량의 풀 영상 같은 경우는 밤에 이제 늦게 봤는데 그러니까 그 글이 그러니까 말로써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말로 다시 이렇게 살아나니까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예전에도 사실 그랬고 장진호 전투 때도 그랬고 뭐 그런 말과 글의 차이랄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스웨인세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두 분을 보니까 또 새삼 더 깊게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저의 새해 다짐이랄까 바람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랄까요? 네. 이렇게 좀 뜸을 들이니까 좀 더 기대가 되시네요. 약간 제가 하는 생각은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렇게 준비해온 원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글로 돼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을 좀 활자 하나하나에 단단하고 좀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어서 전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짐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 아마 오늘도 그렇고 당분간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소셜라이브에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저랑 오대영 기자가 함께하는 팩트체크 소셜라이브는 언제 또 찾아뵐지 모르겠는데 네,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 특종 전문 기자 두 분이 할 말이 많으실 테니까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시적인 표현 잘 들었습니다. 네. 정혜성 기자, 소셜라이브 오랜만이죠? 예, 언제 마지막으로 했었는데 그 목동 신생아병원에서 있었던 사건 가지고 소셜 라이브를 했던 게 가장 최근이고. 네. 저도 스포츠부 있을 때 그 월드컵 축구 가지고 나왔던 게 마지막인데 네. 또 새로운 부서에서 또 이명박 차명딱 의혹 네. 가지고 제주도 다녀와서 또 이렇게 소셜 라이브 팬들 시청자분들 만나 뵙게 되니까 또 새롭네요. 네. 저희가 그 제주도를 일요일 월요일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2박 3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저녁에 올라오려고 했는데 맞네요. 네. 이제 비행기표가 없어가지고 다음 날 아침에 비행기로 올라왔죠. 가자마자 굉장히 좀 그 호근동 땅에 가자마자 굉장히 좀 신기한 느낌들이 정혜성 기자는 좀 많아 보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제주도에 내려가게 된 거는 강정동은 전혀 몰랐었고 이제 호근동에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굉장히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취재를 하고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호근동에 갔었는데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 강정동까지 나오게 된 거고, 근데 선배도 호근동 굉장히 인상적이셨죠. 처음에 호근동이 약간 높은 그 김성우 전 사장이 약간 높은 위치 지대 집이 있는데 거기서 제주도 바다가 넓게 보이는 거죠. 저는 사실 그곳을 많이 가봤던 곳이었어요, 사실. 그 예전에 지금 와이프랑 연애하던 시절에도 올레 7길을 걸었던 적이 있고, 그래서 그곳의 풍경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곳에 갔더니 여기가 예전에 내가 와서 깜짝 놀랐던 그곳이구나. 네. 이런 생각 들고. 그때 몇 년도에 데이트를 가셨던 거죠? 제 기억에는 2010년, 11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쭉 가다 보면은 그 강정마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장을 이렇게 가면서 해군기지 여러 지어야 된다는 논리들이 많았지만 또 환경 파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반대 논리들도 많았잖아요. 네. 일단 딱 그 제주 올레 7길을 쫙 걸어서 그 강정마을 쪽을 가면 그 자연 풍광을 보는 순간에 찬성의 논리보다는 반대의 논리가 먼저 읽히거든요. 즉자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와이프랑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했던 기억도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갔더니 역시나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있고 그때보다 더 많이 개발이 된 그런 곳에 그분들 땅이 있더라고요. 특히 호근동 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성우 전 사장 토지에 근처에 감귤 과수원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과수원이 있고 그 사이에 잘 안 보이는 사이에 집이 두 채가 있잖아요. 김성우 전 사장이 가진 집이 두 채인데 한 집은 목조 건물로 된 거고 한 집은 푸른 기와집으로 된 거잖아요. 당시 그 과수원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저 집에 굉장히 높은 분이 산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높은 분이 단순히 김성우 전 사장을 가리키는지 혹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지는 그 뉘앙스가 약간 헷갈려서 더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뭐 서울에 있는 분이다 아니면 뭐 대통령과 연관된 하고 말씀을 좀 흐리시더라고요. 그때 뭔가 그 집이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 사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네. 인근에 이제 빌라 그러니까 최근에 그분들이 땅 바로 앞에 보면은 최근에 분양한 빌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빌라 그 분양 사무소에 한번 가서 부동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은 그 땅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땅이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이제 청기화 집을 뭐 오늘 방송에서는 리포트에서는 너무 그분들이 이제 주장일 수도 있고 하니까 다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지만은 아 저거 청와대 같지 않냐 자기네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한다 뭐 이런 말씀도 들은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호근동 일대에 어떤 부동산 하시고 이런 분들 사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난 차명 땅 그렇죠. 이런 일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으로만 드리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저희가 준비한 네,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헬리캠으로 찍은 장면인데 여기 보시면 초록색 기와로 된 집이 있잖아요. 여기와 여기 두 집이 김성우 전 사장의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 근처 토지들이 다 김성우 전 사장의 명의로 돼 있죠. 예, 이쪽으로요. 이렇게 네. 이쪽으로 이렇게 쭉 있는 땅. 지금은 아직 개발이 되지 지금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땅인데 그쪽 땅들 이쪽으로 네. 다니는 이 땅들이 김성우 전 대표 갖고 있는 땅이고 예, 네, 이렇게 이 보시면 위에서 보는 장면이 예. 이 집. 그렇죠. 네. 예. 이건 이제 넘어온 거네요. 여기 이 부분을 좀 보시면 큰 길이 있잖아요. 저희는 큰 길밖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 좁은 길이 있는데 여기는 대문으로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안까지는 저희가 들어갈 수는 없었는데 굉장히 땅이 크죠. 예, 한 그러니까, 예. 12,000평 정도 되니까 4만 제곱미터, 12,000평 정도 되니까 굉장히 넓은 규모의 땅이고 이 땅이 지금 뭐 99년, 2000년에 주로 매입을 했는데 당시에 한 1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네. 300만 원. 그러니까 강정동이 2000년도고 호근동이 이 땅들이 다 99년 똑같은 2000년에 시기에 됐죠. 2000년 시기에 매입이 됐는데 저는 사실 처음 딱 와서 그 초인종을 눌러서 안에 있는 사람하고 좀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신기한 게 여기 대문 문은 되게 큰데 초인종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초인종은 없고 대신 큰 개들이 이제 짓기만 하는. 네. 그래서 차마 안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어가지고 뭔가 좀 높은 벽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한번 좀 이쪽에 있는 사람들과 이 집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도 싶었는데 네. 아마 사람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았었나요? 네. 그 다스 관계자 중에 한 분은 이 당시에 김성우 전 사장을 찾으러 이 집에 갔었대요. 근데 당시 이 초록색 집에 김성우 전 사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목조주택에 그러니까 목조주택에 실제로 살고 이 용도는 잘 모르겠어요. 이 초록색 집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는. 근데 이 집사분이 한 분 계시대요. 항상 상주하시는. 근데 그분께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못 만났죠. 결국에는. 저희 이제는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진 뭐 조금 더 떨어진이라고 해봐야 5분도 안 걸리죠. 차 타면. 네. 강정동 땅을 한번 시청자분들께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려 볼까요? 그 전에 네. 이 땅에 지금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네. 뭐 롯데가의 뭐도 있고 뭐 어디에서 투자도 하고 그 자 얘기를 조금만, 여기에서 이 땅이 이렇게 있고 요 앞쪽으로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이쪽이 바다죠. 여기가 이쪽이 바다예요. 네, 이쪽이 바다죠. 여기까지는 다 안 담겨 있는데 바다 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고급 빌라들 그다음에 고급 리조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왼편으로 가면은 롯데 신영자 씨의 별장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 옆에는 이제 YG에서 뭐 투자한 네. 땅들도 있다고 하고 조금 더 이쪽에는 효성그룹에서 그 연수원을 짓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는 지금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공사는 좀 중단된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대규모 부지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도 이 땅 인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호근동이 이 일대가 굉장히 핫플레이스고 이 근처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뭐 사업들이 좀 있잖아요. 뭐 삼매봉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때 리조트가 많이 생겼죠. 네. 그때요. 그때 2010년 이후에 그런 개발 사업이 들어오면서 그 굉장히 땅값이 올랐던 그런 상황이고, 이제 호근동에서 넘어가서 강정동으로 저희가 가면 여기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강정동에도 땅이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됐잖아요. 뭐 정혜성 기자도 취재하는 걸 듣고 저도 좀 듣고 했는데, 근데 좀 금융 목적으로 그분들이 또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알려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이 땅뿐만 아니라 강정동에도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은 사실 이 땅보다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가치 있는 땅은 강정동이고 그 땅을 한번 취재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듣고 바로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시점에 제가 말씀 들었던 분은 이제 제주도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이마트 근처인데, 네. 그곳은 여기와는 땅값이 훨씬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고, 그곳에 이렇게 뭐 커피숍이나 뭐 이렇게 건물이나 이런 것까지 좀 있다. 그러니까 JTBC에서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또 부동산 관계자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진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또 그런 분들의 도움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강정동에서 좀 호근동에서 넘어가면 여기가 강정동이에요. 여기 좀 정지를 해서 보면 여기가 월드컵 경기장이고요. 여기가 이마트인데 이 맞은편 이 땅들이 김성우 전 사장 쪽의 명의로 지금 돼 있죠. 근데 굉장히 넓어요. 주차장 포함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4층짜리 건물이고 여기가 맥도날드, 여기가 스타벅스입니다. 그러니까 4층짜리 건물에도 은행이며 병원이며 세무서까지 들어와 있고, 이 핵심 맥세권, 스세권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알짜배기 중에 알짜인 땅에 지금 김성우 전 사장 명의로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사실 이 땅을 처음 매입한 거는 2000년 2월 23일이잖아요. 근데 김성우 전 사장이 직접 매입을 한 게 아니라 김성우 전 사장의 형님, 그리고 같이 현대건설에서 일을 했고 다스에서 임원진이었던 권모 전무, 그분의 아내분 명의로 2000년 2월 23일 날 이 땅을 대거 매입을 합니다. 근데 이게 2010년에 명의가 바꿔지죠. 김성우 전 사장 그리고 김성우 전 사장의 아내 고모 씨로.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이 뭔가 차명의 의혹이란 의혹을 강하게 풍기는 대목이 아닌가 싶었죠. 그리고 땅을 이렇게 매매하는 액수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가보다는 굉장히 적은 액수로 또 넘어가고, 이렇게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리로 쭉 나가시면 이게 바다로 통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이쪽에서 이 바닷가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가장 큰 도로고 유일하대요. 이렇게 큰 도로는. 그러니까 이 도로가 있는 바로 입구에 가장 김성우 전 사장의 땅이 있는 거죠. 알짜배기 중에 알짜라고 할 수 있죠. 조금 더 가볼까요? 이렇게 약간 알짜배기 중에 알짜, 택지도 있고 상가도 많은 이런 곳에 그러니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땅의 왼쪽 부분이 그 혁신지구, 이 아파트들 혁신지구가 들어서 있고, 이쪽으로는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오른쪽 바다 쪽으로는 해군기지가 있는, 그야말로 그렇죠. 이쪽에 또 강정 택지지구가 있고 이런 아주 좋은 조건에 있는 부동산 입지로 보면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합치면 한 600억 정도 저희가 보수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부동산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그걸 종합해서 가장 보수적인 수치로 한 게 600억이고, 사실 제가 만난 부동산 관계자는 이거는 평당 2천만 원이고 2천만 원 이상 줘도 못 살 땅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장 핵심의 위치에 있는 땅을 갖고 있는데 이걸 산다고 한들 그 사람이 팔겠느냐라는 말까지 해서 이거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다. 만약에 2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더 어마어마해질 것 같은데 한 1,000억 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간 훨씬 수치가 높아지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저희가 부동산을 추적하면서 이게 서민들과는 굉장히 괴리감 있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약간의 무력감도 느끼고, 이게 만약에 정말 저희가 제기한 대로 차명의 재산이다 이런 식으로 차명 재산이
부동산 투기로 또 누군가에게 제3의 인물, 저희가 지목한 MB 이런 사람들에게 흘러갔다고 한다면 참 그것도 좀 먹먹한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 좀 들고 그렇더라고요. 사실 2박 3일 동안 제주도 이 실소유 의혹을 갖고 있는 땅들을 취재하면서 느낀 거는 다스 분들은 저한테 굉장히 많이 지금 연락을 해주셔서 굉장히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고 심지어 다스라는 회사를 고의 부도를 내서 뭔가 이시영 씨가 갖고 있는 하청업체 SM을 통해서 그 회사를 흡수하려는 아주 나중에 그런 의혹까지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폭스바겐과의 그 수주가 취소가 됐어요. 폭스바겐과 다스가 굉장히 대규모 계약을 맺었었는데 그 계약을 이제 다스 측에서 취소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상황이니 폭스바겐과 수주가 취소되면서 다스의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서운해하시고 힘드시고 그런 말씀들을 저한테 해주시는데 그 말씀들을 듣고 지금 제주도에 내려왔잖아요. 근데 다스의 그 경영진이라는 사람들은 그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혹시나 이 사람들이 실소유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아무리 회사의 경영진이라지만 너무나 사는 그게 다른 거예요. 집도 그냥 으리으리한 저택이고 주위 사람들은 굉장히 저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4층 건물의 그 임대료는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실제로 부동산 관계자들도 저 건물의 핵심은 임대료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근데 다스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사는 걸까라는 생각을 저는 취재하면서 느꼈던 거죠. 노동자들과 좀 대비되는 뭐 그런 땅이라는 게 참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욕망이 투영된 공간이기도 하는데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또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뭐 이거는 정치적 보복이다라든지 자기네들은 권력형 비리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저는 거기서도 제주도 땅이 많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왜냐면 그때 우리가 막 한창 제주도 리포트를 만들기도 했지만 좀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이제 다스가 사실은 실소유주가 많이 이제 검찰에서도 규명이 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은 사실 이제 검찰에서 많이 지금 조사하고 있고 사실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그 핵심 관계자 김성우 전 사장의 진술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거를 이제 좀 넘어서는 보도를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중에 첫 번째 단추가 이 제주도 땅. 이 제주도 땅을 과연 무슨 돈으로 당시 99년과 2000년에 어떤 돈으로 무슨 돈으로 이 땅을 구입하게 됐는지는 저희가 또 밝혀야 될 부분이고 99년 4월에 BBK가 설립이 되고 2000년에 다스에서 BBK로 190억 원이 흘러들어가죠. 이 시기에 맞물려 있는 게 바로 제주도 땅 매입입니다. 그리고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이 다스로 그리고 BBK로 흘러가는 시점과 제주도 땅이 처음으로 다스 임원들의 매각되는 시점이 굉장히 일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아주 강력한 의혹을 받고 있는 도곡동 땅에서 출발한 그 250억 중에 일부가 제주도로 흘러갔을 수도 있다 이런 의심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의문을 가졌잖아요. 그 다스를 쭉 취재하면서 들었던 거는 김성우 전 사장과 권 전무는 저렇게 거대한 땅을 제주도에 있는 거대한 땅을 당시로는 지금보다 훨씬 쌌겠죠. 근데 그 거대한 땅을 김성우 전 사장과 권 전 전무의 그 돈으로 사기에는 그 사람들은 너무 그냥 월급쟁이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다스 관계자분들이. 그러니까 종잣돈이 개인 주머니에서 나왔다고 보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고요. 일단 보도에서도 했지만 굉장히 차명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고 두 번째로는 그 돈의 출처, 그 거대한 돈의 출처가 다스의 전 사장과 전무의 돈에서 개인 주머니에서 나왔다고 보기에는 좀 많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오늘 제주도 땅 관련된 보도를 했지만 앞으로 그 시드머니가 어디서 과연 나온 것이냐부터 해서 혹시 또 다른 차명의 땅은 없는지 뭐 들리는 소문이 또 많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차명의 땅이 좀 있다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좀 더 취재를 해서 과연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차명 재산 의혹이 과연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인사를 할까요? 그럼 여기서 네, 저 사회산부 정혜성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산부 전형이고요. 예, 다음번에는 또 다른 의혹을 가지고 또 뭐 시청자 다른 지역의 차명 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새로운 종류의 실소유 의혹을 또 제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 취재 과정에서도 제보자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 저희가 소셜 라이브를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가 소셜 라이브를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많은 시청자분들의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3주 뒤요.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